어떻게 된 거죠? 통장 잔고가 0원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1,500만 원이 있었는데 휴대폰만 바꿨을 뿐인데 제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이런 일들 뉴스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일들은 실제 우리 이웃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 휴대폰을 구매하거나 통신사를 변경할 때 대리점 직원들이 요구하는 정보들 모두 필요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대리점 직원들이 요청하는 정보 중 일부는 실제로 서비스 가입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정보들이 유출되면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물론 소중한 노후 자금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개인정보 유출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작년에만 해도 통신사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되는 정보들과 그 이유, 그리고 만약 이미 정보를 제공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과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개인정보와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꿀팁도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이런 유익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백세노트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위 분들께도 이 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휴대폰 대리점에서 절대 제공하면 안 되는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입니다. 71세 박남수 할아버지의 피해 사례입니다. 고객님, 지금 저희 할인 행사 진행 중인데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만 해주시면 매달 요금에서 15% 할인해 드릴 수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하는 할인 행사거든요. 가능하시면 이번에 하시고 할인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좋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제가 빠르게 처리해 드릴게요. 네, 제 비밀번호는 생일이랑 똑같아요. 0501이에요.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처리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에 휴대폰을 바꿨는데 금요일 아침에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대출금 입금 완료라는 문자였죠. 제가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놀라서 은행에 확인해 보니 2천만 원이 모두 인출되어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직원이 제 공인인증서로 대출을 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한 거였어요.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는 여러분의 디지털 신분증과 같습니다. 이것이 유출되면 금융거래는 물론 각종 중요한 계약까지 모두 도용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가입이나 기기 변경에 공인인증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신분증과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으로 충분합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생년월일처럼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숫자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생년월일은 신분증에도 기재되어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로 사용하면 보안에 취약해집니다. 항상 자신만 기억할 수 있는 번호를 비밀번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융계좌 정보와 카드 비밀번호도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70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피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객님, 이번에 핸드폰 바꾸시면서 자동이체 등록도 해드려야 하는데요. 계좌번호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 계좌는 123-45-6789-10이에요. 카드 비밀번호도 입력해야 시스템에 등록이 되거든요. 비밀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세요. 비밀번호는 알려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 딸이 비밀번호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라고 했었는데. 고객님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록할 때 다 필요한 절차예요. 방금 구매하고 나가신 고객님도 다 이렇게 구입하셨어요? 아, 다들 이렇게 구입하는 거군요.
56782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자동이체 등록 완료됐습니다. 이런 대화가 있고 난 후 박영수 할아버지는 2주 동안 계좌에서 매일 50만 원씩 인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총 7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고 이 사건의 대리점 직원은 현재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직원은 취약한 고령층을 노린 유사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자동이체 등록에도 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이런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동이체 등록은 계좌번호만 있으면 되고 비밀번호는 절대 필요 없다더군요. 제 노후 준비금 900만 원이 그렇게 사라졌어요. 실제 자동이체 신청은 은행 앱이나 카드사 앱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점에서는 계좌번호만 필요할 뿐 비밀번호는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카드 비밀번호는 어떤 경우에도 대리점 직원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정보보호 전문가 김준호 교수는 카드나 계좌 비밀번호는 본인만 알아야 하는 정보이며 어떤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도 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해당 업체의 불법 행위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5678처럼 단순히 연속된 숫자로 된 비밀번호는 특히 위험합니다. 이런 비밀번호는 범죄자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조합 중 하나이며 쉽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개인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도 절대 제공하면 안 됩니다. 69세 최영숙 할머니의 피해 사례입니다. 고객님, 통신사 앱 자동 설치를 위해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 이메일 비밀번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고객님 전혀 걱정 마세요. 휴대폰 좀 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설치해 드릴게요. 고객님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녹차 한 잔 타드릴 테니 마시면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요. 네. 제가 모든 설정을 다 해드릴 테니 안심하세요. 이런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실 어떤 앱 설치를 위해서도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려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 최영숙 할머니는 대리점 직원이니 별 의심 없이 휴대폰을 맡겼습니다. 한 달 후 이상하게 제가 가입한 적 없는 쇼핑몰에서 주문했다는 메시지가 계속 오네요. 어머니 혹시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적 있으세요? 한 달 전에 휴대폰 살 때 직원이 설치해준다고 해서 잠시 줬었지. 왜? 무슨 문제라도 생겼니? 큰일 났네요. 그 사이에 뭔가 했을 수 있어요. 그 후로 제 명의로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이메일은 우리의 디지털 집과 같아서 열쇠 비밀번호를 남에게 주면 집안의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는 이메일로 비밀번호 찾기를 할 수 있어서 이메일을 알면 다른 모든 계정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대리점 직원이 앱 설치를 도와준다고 해도 휴대폰을 맡기거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또한 통신사 앱 설치는 선택사항이며 대부분의 경우 대리점에서 강제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꼭 필요한 앱이라면 집에 돌아가서 본인이 직접 설치하거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디지털 보안 전문가는 스마트폰의 안전은 자물쇠를 잘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라며 특히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생기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합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고가 부가 서비스 가입을 조심하세요. 고객님, 이 서비스는 무료로 넣어드리는 혜택이에요. 나중에 필요 없으시면 해지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기기를 변경할 때 고객 모르게 다양한 유료 부가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75세 정영미 할머니께서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휴대폰을 알아보세요? 요즘 쓰던 폰이 전화가 잘 안 되네요. 새 폰으로 바꾸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이 모델이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 인기가 많아요.
사용하기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지금 행사 중이라 월 요금제도 25,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걸로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을 위해 몇 가지 무료 혜택을 넣어드릴게요. 핸드폰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휴대폰 보험이랑 프리미엄 콘텐츠와 클라우드 서비스도요. 나중에 필요 없으시면 언제든지 해지하시면 됩니다. 아, 무료라고요? 그럼 넣어주세요.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장이라 모두 읽기 번거로우실 테니 그냥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정할머니는 새 휴대폰을 구매한 후 3달 뒤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 요금제가 25,000원이라고 했는데 청구서를 보니 72,000원이 나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통신사에 문의해보니 제가 모르는 여러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정 씨는 프리미엄 콘텐츠 이용권을 9,900원,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 월 5,500원, 휴대폰 보험 월 7,900원, 통신사, VIP 멤버십 월 13,000원 등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대리점에 찾아갔더니 직원이 그때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무료라고 한 건 첫 달만 무료였던 거였어요. 그리고 서명한 서류에 다 있다고 하는데 글씨도 작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읽지도 못했어요. 해지하려고 했더니 위약금이 있다고 하고 결국 1년 동안 쓰지도 않는 서비스 요금을 내야 했어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 관련 민원 중 25%가 동의 없는 부가 서비스 가입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피해가 전체의 4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가 서비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월 요금에 조금씩 추가되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해지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문제를 인지하게 되어 그동안의 요금은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68세 손진영님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2년 동안 모르고 매달 5만 원가량의 부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왔고 결국 총 12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자주 보는 편이 아니라서 요금이 좀 많이 나오나 보다 하고 그냥 냈어요. 그러다 우연히 자녀가 청구서를 보고 이상하다고 해서 알게 됐죠. 통신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3개월치만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월 기본요금 외에 추가되는 모든 서비스와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무료 혜택이라는 말에 주의하세요. 진짜 무료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후 유료로 전환되는지 물어보세요. 매달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휴대폰 구매 시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 후 집에 돌아가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현재 가입된 모든 부가 서비스를 확인하고 필요 없는 것은 즉시 해지하세요. 참고로 SK텔레콤은 114 또는 1599-0011, KT올레는 100번 또는 1588-0010, LGU 플러스는 114 또는 1544-0010입니다. 알뜰폰의 경우 SK텔레콤 망 이용 알뜰폰은 1566-2400, KT 망 이용 알뜰폰은 1588-3002, LGU 플러스 망 이용 알뜰폰은 1588-3615입니다. 지금까지 휴대폰 대리점에서 절대 제공하면 안 되는 4가지 개인정보와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정보와 카드 비밀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불필요한 고가 부가 서비스 가입. 그렇다면 만약 이미 이런 정보를 제공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즉시 해당 정보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재발급받고 금융계좌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도 재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사이버 안전국 18이나 가까운 경찰서 11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관련 피해가 우려된다면 금융감독원 1332에도 신고하세요. 마지막으로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할 때 기억해야 할 안전수칙을 정리해드립니다. 공식 대리점인지 확인하세요.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공식 대리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세요. 특히 약정 기간과 월 요금을 확인하세요. 본인 인증은 직접 하세요. 인증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필요 없는 개인정보 요구에는 단호히 거절하세요. 혼자가 불안하다면 믿을 만한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 방문하세요. 이런 유익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백세노트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모든 정보 백세노트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부모님, 친척, 이웃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는 더욱 소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로 더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